영왕성이 퇴출되었어요. 현행 성체를 갖기에는 질량도 너무 작아요. 단지 모양이나 질량, 거리만 가지고 별의 지위를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돼요. 맞은 날을 찾는다고? 아버지한테 새 심장이 생길 거예요. 근데 그 심장 기증자가 임신한 여자더라고요. 아버지한테 두 생명이나 바치는 겁니다. 다른 배우들은 거의 다 나있지만 사실 약간 그때 풍성했거든요. 얼굴이 가지는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믿고. 뭐 제 얘기를 이렇게 하자니 좀 쑥스러운데, 저는 오랫동안 그 교사로 지냈어요. 대학교 졸업하고 그 중학교 사회교사로 지냈고, 그 세계사, 그 다음에 그 정치경제 지리 이렇게 가르쳤고, 사실은 지금은 막 임용고시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잖아요.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하지만 저 때는 졸업하면 사범대 졸업하면 이렇게 발령되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발령을 기다리지만 어쨌든 운 좋게 발령이 나서 공립중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는 사실은 학교 생활에 좀 처음에는 기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일단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그전에는 막 아르바이트하고 대학교 때 그러느라고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, 물론 학교 생활도 쉽지는 않았지만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어떤 재미? 그리고 또 그 애들이 요즘은 솔직히 말 안 듣는다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괜찮았어요. 아부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때쯤 아니었을까. 죄송합니다. 썰렁하게 해서. 근데 어쨌든 그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. 다시 공부하는 느낌도 있고,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고, 또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, 그러면서 근데 좀 자꾸 뭔가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하던 게 뭐냐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단편 소설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장편으로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전업 작가가 되고 싶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전업 작가가 되려면은 사실 사표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, 사표 쓰기에는 좀 이제 먹고 사는 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걸리고, 그래서 이래저래 둘러보다가 국문과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어요. 그러면 휴직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문과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어요. 떨어졌고, 그 다음에 근데 또 이제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문 광고를 봤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시나리오 전공 공모를 하더라고요. 근데 알아봤더니 2년 과정에 등록금이 싸더라고요. 그 당시에 공립이어서 사립보다 훨씬 쌌어요. 그래서 한번 응모해보자. 근데 마침 그때 시나리오 전공인 포트폴리오로 소설을 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저한테 소설 습작한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소설을 보시고 어쨌든 그 면접에서 통과가 돼서 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. 근데 그때는 원래는 2년 동안 쉬면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. 장편 소설을 써야 돼.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한테는 속였어요.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. 마치 시나리오 영화를 할 것처럼 그랬는데 시나리오를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더 재밌더라고요. 재밌고 또 워크샵이 있어서 영화를 찍었는데 처음에 이제 비디오를 찍게 하는데 비디오를 찍으니까 또 소설하고 또 달라요. 너무 재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16mm 필름으로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찍었는데 그게 이거보다 훨씬 작은 강의실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강의실에서 어둠 속에서 이제 영상이가 돌아가면서 제 영화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, 그때의 어떤 그 경험은 정말 마치 제가 시네마 천국 안에 잡벅이죠. 거기 딱 앉아있는 느낌? 그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
복직을 했어요. 복직을 했는데 이미 맛을 본 거죠, 제가. 예, 저는 제가 마약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약에 중독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복직을 했는데 도저히 계속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. 영화 또 찍어야 되는데 또 찍어야 돼. 그래서 제가 월급을 일부를 아까 100만 원 적금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몰래 집에 얘기 안 하고 제가 몰래 100만 원씩 거의 그 월급 받는 대로 거의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. 그리고 나서 결국 그거 가지고 면도를 하다라는 35mm 영화를 또 찍었어요. 그러면서 안 되겠더라고요, 도저히. 이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.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어요. 34살 넘었어요. 36인가? 도저히 안 되겠다.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제가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날 그 방학 때 개학하기 전에 그냥 무작정 학교로 갔어요. 그래서 사직서를 썼어요. 근데 그때 이제는 행정실에서 쓰는데 딱 2줄 쓰면 되거든요. 사표가 간단해요. 근데 손가락이 막 떨리더라고요. 부들부들. 거의 어쨌든 9년 가까이 된 직장을 그만두는 거라 부들부들 떨리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? 이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이건 마지막이다 그래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셀카를 한 방 딱 찍었어요. 예, 그 셀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, 그리고 나서 그때 결심한 게 이제 뒤돌아보지 말자. 그런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Don't Look Back in Anger, 예, 제 발음이 현찮은데 그 오아시스의 그 노래를 한동안 되게 좋아했었어요. 예. 그렇게 어쨌든 살았고 교직 생활까지는 지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. 그 다음에 뭐 화면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예. 죄송한데 제가요 건망증이 심해서 손바닥에 적어왔습니다. 아니면 감독님이 네. 던져드리면 되나요 지금? 예? 무대로? 죄송합니다. 노안까지 있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노안이 와서. 네. 이런 거 저기 뭐 기사로 나가시면 안 돼요. 젊은 감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 태물되면 안 돼요. 예. 어쨌든 이렇게 그 이후에 그 퇴직을 한 후에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바로 제가 당장 영화 감독이 될 줄 알았어요. 퇴직하고 영화사에 취직하고 그래서 뭔가 빛나는 나의 어떤 장편이 만들어질 거라는 착각? 지금 여기 영화과이신 분들 혹시 영화 쪽 관심 있으신 분 손? 다행히 별로 없네요. 다행인데 거의 사실은 영화 단편 찍고 이러면 그 다음에 한동안 그 젊은 친구들이 약간 자뻑을 하게 돼요. 뭐냐면 나는 당장 나가서 입봉이라고 하거든요. 데뷔를 장편으로 입봉할 수 있을 것 같아. 뭐 이런 생각.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특히 제가 쓴 시나리오에 어떤 제작자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너 여기 들어와라. 연출 준비해봐라. 그래서 있는 동안 당장 정말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6년, 7년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의 제가 장편 영화 찍었을 때 기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. 그동안 뭐 하셨냐고. 그러니까 왜냐면 네이버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. 기록이. 제가 2003년에 그 단편 영화 찍은 이후에 그냥 없어요. 제로. 2010년에 레인보우를 찍었는데 한 7년의 시간 동안 사실은 영화사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연출 준비를 했는데 거의 시나리오만 썼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시나리오 썼는데 엎어진다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면 엎어지는 건데 어떤 거는 이제는 그 투자 직전의 단계에서도 엎어지고 어떤 거는 선금 투자금을 받았는데도 엎어지고 뭐 이런 게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집에 있는 집 정리를 하는데 거기 제가 시나리오를 못 버렸었거든요. 박스가 한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. A4 용지를 출력한. 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감독님들은 그 정도 가지고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사실은 얼마 전에는 비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. 네,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렸는데 그 시간 동안이 사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긴 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면 사표도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예.
그 소소하게 알바 같은 걸 했어요. 그러니까 약간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찍고 돈이 될 만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각색 작업도 조금씩 하고 이랬었는데 각색을 했는데도 영화가 완성된 건 없었어요. 예, 프로필 무명 작가였기 때문에 거의 무명이기 때문에 사실 저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예, 그게 가장 안 좋더라고요. 저 스스로 나는 루저야. 이 세계에서 나이 먹었지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막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화라는 거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에 내가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할까? 이거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얼마 전에 제 오래된 일기장을 읽더라고요. 일기를 거의 안 썼는데 그 시절이 있더라고요. 제가 딱 39대 쓴 일기가 있어서 그 파일을 얼마 전에 꺼내봤더니 웃었어요. 네. 왜 웃었냐면 제가 유서를 써놨더라고요. 근데 죽으려고 생각했는지 저는 못 죽어요. 절대. 저는 용감하지. 저는 죽는 사람들 용감하다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저는 못 죽어요. 절대 못 죽어요. 흉내는 낼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유서를 써놨더라고요. 근데 이걸 왜 썼을까?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술 한잔 먹고 쓰지 않았을까. 근데 유서를 좀 너무 웃기게 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실 창피해서 말은 못 드려요. 네.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웃기게 써가지고 사실 보면서 막 깔깔깔 웃었어요. 그때 유서 쓴 게 뭐였냐면은 제가 가진 그 재산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퇴직금을 제가 집에도 얘기 안 하고 숨겨놨었거든요. 예, 좀 나쁘죠, 그쵸? 예. 근데 저기 뭐 마이너스 통장 갖고 남은 돈을 좀 숨겨놨어요. 퇴직금이 많지는 않았어요. 왜냐면 횟수가 제가 근무 연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? 예, 이거를 가족 순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부터 해놓은 거예요. 그리고 뭐 남은 거 가지고 뭘 했더라? 정확히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깔깔 웃었어요. 최근에 이걸 왜 썼을까? 근데 달리 생각하면 그때 39살이란 나이잖아요. 마흔을 바라보는 되게 힘들지 않았던가,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예. 근데 그랬는데 그 이후에 거의 마지막 작품을 음악 영화를 준비했었는데 이 망가지고 나서 엎어진 다음에 한 1년 동안 진짜 저도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.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. 작게라도 만들자. 예,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았어요. 시나리오를 썼어요. 그게 레인보우라는 독립 장편 영화예요. 예, 그걸로 해서 그 친구들한테 줬던 친구들이 작은 영화지만 재밌고 하고 싶다.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좀 어렵지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틀어주고 전주영화제에서 뭐 상을 주고 그다음에 도쿄로 가면서 저희가 또 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네.